오늘도 들려줄게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늘의 선물입니다. 옛날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부자일 때는 아이가 없더니 가난해지니까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구할 수 없자 남자는 다른 고장에 가서 대부가 될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 가난뱅이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난뱅이 남자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아이의 아버지는 대부가 될 사람을 구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가난하니까 대부가 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가난뱅이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니 내가 당신네 대부가 되어드리지요. 너무 가난해서 아이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만 산파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들이 함께 교회에 오니까 거지는 벌써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 거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줄 것도 없고 당신들에게서 뭘 받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산파에게 열쇠를 하나 주면서 집에 돌아가거든 아이 아버지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14살이 될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아이를 관목이 무성한 황야로 보내라고. 그곳에 성이 하나 있을 텐데 이 열쇠가 그 성의 열쇠이고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모두 아이의 것이라고요. 아이가 상당히 튼튼하게 자라 7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다른 소년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데 다들 서로 대부로부터 더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을 했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부님에게 받은 것이 없나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있지. 열쇠를 하나 받았단다. 황야에 나가 성이 있으면 이곳으로 열어보렴. 소녀는 황야로 나갔으나 성을 보지도 성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7년이 흘러 14살이 되자 소녀는 다시 황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성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백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말을 갖게 된 소녀는 기쁨에 가득 차 훌쩍 올라타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백마를 얻었으니 여행을 떠나겠어요. 집을 떠나 길을 가고 있는데 길 위에 깃털펜이 한 자루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울까 하고 생각했지만 이내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대로 두자. 어디로 가든 깃털펜쯤이야 필요하면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지나치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야, 그것을 집어가렴.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가 그것을 집었습니다. 얼마 동안 말을 달리니 강이 나왔습니다. 강가에 물고기 한 마리가 숨을 쉬려고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사랑스러운 물고기야. 물속에 다시 들어가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는 물고기 꼬리를 잡고 물속으로 던져 주었습니다. 물고기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말했습니다. 저를 진흙탕에서 구해주셨으니 피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궁에 빠지면 이 피리를 부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물속에 무엇인가를 빠뜨렸을 때 제가 찾아다 드리지요. 다시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데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건넌 마을에 갑니다. 당신 이름은요?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라고 합니다. 그래요? 내 이름과 거의 비슷하군요. 나는 믿을 수 없는 페르디난트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은 건넌 마을로 가서 여관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쁜 일은 믿을 수 없는 페르디난트는 상대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나쁜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여관에는 아주 아리따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해맑은 얼굴의 이 어여쁜 아가씨는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잘생긴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소녀는 어디로 가는 길손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리저리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여기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시종이나 마차 수행원을 구하고 있으니 그가 일을 맡으라고요. 그는 다짜고짜 찾아가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가 곤란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신해 드리지요. 소녀는 곧장 왕에게 가서 참한 시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왕은 시종을 삼고 싶어 했지만 그는 자기 말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마차 수행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페르디난트가 그것을 알고 소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왜 저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지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도와드리겠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좋겠어.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찾아가 시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왕의 옷 시중을 들었는데 그때마다 왕은 한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를 늘 시기하고 있던 믿을 수 없는 페르디난트는 어느 날 왕이 그렇게 한탄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차 수행원이 있지요? 그 사람을 보내 여인을 모셔오도록 하세요. 만약 모셔오시지 못하면 목을 베셔야 합니다. 왕은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를 불러 이런저런 곳에 왕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데려오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요.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는 마국간의 백마에게 가서 슬피 울며 탄식을 했습니다. 난 정말 불행한 놈이야.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 왜 울고 있나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탄을 늘어놓았지요. 사랑하는 마라, 나는 이제 떠나야 한다. 죽게 되었거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 왜 울고 있나요?
그제서야 그는 바로 백마가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너였구나, 백마야. 네가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곳으로 가서 왕의 신부를 데려와야 한단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는 알고 있니? 백마가 말했습니다. 왕에게 가서 당신이 필요한 것을 주어야 신부를 데려올 수 있다고 말하세요. 고기를 가득 실은 배 한 척과 빵을 가득 실은 배 한 척이 있어야 신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강에는 사나운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고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입니다. 또 커다란 새들이 있어서 빵을 얻지 못하면 얼굴에서 눈알을 쪼아 먹을 거예요. 왕은 그 나라의 모든 백정들을 불러 짐승을 잡게 하고 빵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빵을 굽게 하여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배들이 가득 차자 백마가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타고 배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거인들이 오거든 이렇게 말하세요. 가만히 있으렴 귀여운 거인들아. 너희들을 생각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단다. 새들이 오면 또 이렇게 말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렴 사랑스러운 새들아. 너희들을 생각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단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성에 가면 거인들이 도와줄 겁니다. 거인들을 몇 명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 공주가 누워서 자고 있을 텐데 절대 깨우지 말고 거인들을 시켜 침대째 들어올려 배로 나르게 하십시오. 모든 일이 백마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가 거인들과 새들에게 가져간 것을 주었더니 그 보답으로 거인들은 자진해서 공주를 침대째 왕에게 날라주었습니다. 왕에게 간 공주는 자기 문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서는 자기 성에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러자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는 믿을 수 없는 페르디난트가 부추긴 바람에 다시 왕에게 불려가 성에서 문서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막국간으로 가서 탄식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백마야, 또다시 길을 떠나야겠다.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야. 백마는 다시 배를 가득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지난번과 마찬가지 일을 되풀이되었지요. 고기를 배불리 먹은 거인들과 새들은 온순해졌습니다. 성에 이르자 백마는 성 안으로 들어가면 공주의 침실 탁자에 문서가 놓여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가 성에 들어가 문서를 손에 넣었지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그만 깃털펜을 물속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백마가 말했습니다. 저로서는 도와드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피리가 있다는 것이 생각났으므로 피리를 불기 시작했더니 물고기가 입에 깃털펜을 물고 나타나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갖고 궁정으로 갔고 이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왕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에게는 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왕비는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궁정의 대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왕비는 자기도 마술을 할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을 잘랐다가 다시 붙여놓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 한 사람에게 시험해보고 싶다고 했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믿을 수 없는 페르디난트가 부추겼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비가 그의 머리를 잘랐다가 다시 올려놓으니까 금방 다시 붙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목에 붉은 실이 감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디서 그런 마술을 배웠소? 제가 터득한 마술이지요. 당신한테도 한번 시험해 볼까요? 왕비가 말했습니다. 그러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머리를 자른 왕비는 다시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머리가 붙지 않으려 해서 올려놓을 수 없는 척 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땅에 묻혔고 왕비는 믿을 수 있는 페르디난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늘 백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말에 올라타 있는 그에게 백마가 황야로 가서 빠른 속도로 3바퀴를 돌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도 알고 있는 황야였으므로 그곳으로 가서 백마의 말대로 하자 백마는 뒷발로 일어서며 왕자로 변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줄게요.